한양 도성박 형장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구경꾼들은 이미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영모죄인이 처형되는 날이면 늘 그렇듯 사람들은 앞자리를 차지하려 새벽부터 몰려들었습니다. 포졸들이 죄인을 끌고 들어오자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두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었고 옷은 찢겨 있었으며 얼굴에는 마른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간 모진 고문을 당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질질 끌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두 발로 똑바로 걸어 형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문제였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등을 서늘하게 만드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졌습니다. 돌은 그의 어깨를 스쳤지만 청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적놈,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 놈이. 욕설이 빗발쳤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형장 앞에 선 청년의 이름은 천안이었습니다. 집행관이 판결문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모를 꾀하고 임금을 기망하며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혔다는 죄목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천안은 그 말을 조용히 듣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을 떠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판결문이 끝났습니다. 집행관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필의 말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치솟았고 군중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행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천안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작은 변화가 스쳤습니다. 아주 미세한 안도였습니다. 천안이 형장에 서게 된 것은 단 한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월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천안은 충청도 어느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등에 약초 보따리를 지고 손에는 침 쌈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허리춤에는 임금이 하사한 금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 치료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나면 금패를 꺼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산길이 굽어지는 지점에서 천안이 발을 멈췄습니다. 풀숲 사이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젊은 여자였습니다. 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과 손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습격당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천안은 맥을 짚었습니다. 약했지만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약초 보따리를 풀고 침을 꺼냈습니다. 혀를 짚고 쓸 수 있는 약재를 골라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한참 후 여자의 숨이 조금씩 고르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천안은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 사람인지 죽을 사람인지 선한지 악한지 기쁜 삶을 살지 비극으로 끝날지 그는 5살 때부터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칼을 숨기고 있는지, 누가 오래 살지까지도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얼굴만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천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자는 하늘도 속이는 얼굴이다. 잠시 후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방금 죽다 살아난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 천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살렸소? 예. 왜요? 천안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니까요.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했소? 처음 보는 분입니다. 그렇구나. 그 말에는 어딘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천안이 불을 피워 약초를 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산길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횃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천안은 그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살기였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구하러 오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러 오는 얼굴이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천안이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는 이미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올 것을 기다렸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저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요? 압니다. 피해야 합니까? 나를 업을 수 있소? 천안은 말없이 그녀를 등에 업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횃불을 든 자들이 천안이 있던 자리를 뒤졌습니다. 살아있다. 누가 데려간 것이다. 찾아라. 그들의 발소리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바위 뒤에 숨은 두 사람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름이 뭐요? 월이요. 그 이름이 처음으로 밤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천안은 여전히 그녀의 얼굴에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달빛이 월이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천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두려웠습니다. 하늘이 준 눈을 가진 사내가 난생 처음 두려움을 느낀 밤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이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천안이 눈을 떴을 때 월이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바위 끝에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간밤에 죽다 살아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산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천안이 몸을 일으키자 월이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젯밤 그 사람들 아직 근처에 있을 것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소? 천안이 담담하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당신은요? 그제야 월이가 고개를 돌려 천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괜찮소.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떠보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안은 무심한 척 월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운명도 마음도 거짓도 진실도 텅 빈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가려 했소? 쓰러지기 전에. 딱히 없소. 갈 곳이 없다는 뜻이오? 그렇소. 천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움직입시다. 혼자 다니기엔 위험한 상황 같으니. 월이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여전히 읽히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소.
위험한 일은 살면서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른 곳은 충청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천하는 늘 하던 대로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미 그의 소문은 퍼져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억울한 일을 외면하지 않는 젊은 의원. 월이는 장터 가장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날따라 환자가 많았습니다. 병든 노인, 땅을 빼앗긴 농부, 남편에게 맞고 사는 아나까지. 천하는 해가 기울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장터가 파할 무렵 한 사내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천한 선생, 최서방이 갑자기 쓰러졌소. 좀 봐주시오. 천하는 곧장 따라갔습니다. 최서방네 집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하면서도 불쾌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약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최서방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맥은 불안정했습니다. 저녁에 뭘 드셨습니까? 보리밥에 국이었소? 천하는 부엌으로가 솥을 들여다봤습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독초. 헌오인에게 배울 때 맡았던 냄새였습니다. 아주 미량이면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오래 끓이면 흔적이 남는 독. 천하는 급히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 최서방이 눈을 떴습니다. 목숨은 건졌습니다. 집을 나서며 천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서방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원한을 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표적은 그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누구였을까? 천하는 장터 끝에 앉아있는 월이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최서방네 집에 들어간 적 있소? 없소. 마당 근처는? 잠깐의 침묵. 지나쳤을 수는 있소. 천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미묘한 어긋남이 느껴졌습니다. 월이, 왜요? 당신 독을 다룰 줄 아오? 월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묻소? 그냥 묻는 것이오. 그냥 묻는 사람 얼굴이 아니오. 두 사람 사이로 저녁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천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처음으로 확신 없이 흔들렸습니다. 사흘 뒤 다음 마을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수상했습니다. 어젯밤 포목 장수가 죽었소? 젊은 사람이 자다가 갑자기.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집 근처에 있었다더군. 같이 온 남자도 있었다고. 천안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이는 그 말들을 듣고 있었지만 표정이 없었습니다. 월이, 왜요? 그 포목 장수 아는 사람이요? 몰라요. 천안이 낮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요. 월이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내 얼굴에서 거짓말이 보이요? 아니요. 당신 얼굴은 여전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느낌이라는 것이 있어. 한참의 침묵 끝에 월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되는 사람이었소. 천안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소. 있소. 세상에는 있소. 누가 정합니까? 죽어도 되는 사람을.
월이의 눈 안에 오래 묵은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당신은 모르오. 짐승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천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7살에 호랑이 굴 앞에 버려진 사람이요. 짐승 밥으로. 월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로의 상처가 공기처럼 떠도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천안은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그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마음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하늘이 준 눈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유일한 사람. 그 사실이 오히려 천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석 달 뒤 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월이가 잠든 뒤 천안은 혼자 밖으로 나와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스승 헌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스승님, 제 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답은 바람뿐이었습니다. 다시 들어와 잠든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읽히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하나가 보였습니다. 지독한 피로, 오랫동안 긴장한 사람만이 잠든 순간에 드러내는 깊은 피로였습니다. 이 여자 오래 혼자였구나. 천안은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5째 마을이었습니다. 천안과 월이가 함께 다닌 지도 어느덧 보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머무른 마을마다 한 번씩 사고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멀쩡하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 숨을 거두곤 했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천안이 다녀간 마을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천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월이 때문이라는 확신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평범한 피해자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린 흔적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땅을 빼앗은 자, 사람을 팔아넘긴 자, 없는 죄를 씌워 이웃을 옥에 보낸 자. 마치 누군가 오래 묵은 장부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주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천안은 국밥을 시켰지만 월이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처럼 조용했고 생각이 깊어 보였습니다. 천안은 국밥을 먹는 척하며 주막 안을 훑었습니다. 구석에 앉은 중년 사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면서도 천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월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알던 사람을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천안은 그 사내의 얼굴을 읽었습니다.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탐하는 노골적인 욕심이 아니라 계산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욕심이었습니다. 머리로 사는 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천안이 낮게 물었습니다. 구석에 앉은 사내, 아는 사람이요? 월이는 눈을 들지 않은 채 짧게 답했습니다. 모르오. 거짓말이요. 이번에는 월이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갑시다. 두 사람은 말없이 주막을 나왔습니다. 사내는 따라오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시선이 등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주막에서 멀어지자 천안이 멈춰 섰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됐소. 월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소. 처음부터 하면 됩니다. 월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충청도 사람이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소. 가난했지만 그래도 살만했소. 그런데 내가 10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소. 누구에게? 최판서. 천안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관아에 호소하러 갔지만 관아 사람들은 이미 최판서 사람들 뿐이었소. 아버지는 도리어 죄인이 되어 끌려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소. 월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울음은 오래전에 끝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팔렸소. 기생집으로. 천안의 손이 천천히 움켜쥐어졌습니다. 거기서 독을 배웠소. 늙은 기생이 가르쳐줬소. 독을 쓰는 법, 흔적을 지우는 법, 사람 눈을 피하는 법. 15해를 기다렸소. 최판서에게 닿을 방법을 찾으면서. 그러다 최판서는 이미 죽었소. 대신 그 형이 남았소. 최판돌. 천안이 낮게 반복했습니다. 최판돌. 겉으로는 조용히 사는 척하지만 안으로는 조정 사람들을 사고 있소. 동생보다 더 조용하고 더 무서운 자여. 천안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낸 것이오? 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에게 접근하라 했소. 금패를 빼앗아 오라 했소. 당신만 사라지면 조정을 다시 쥘 수 있다고. 천안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소? 그랬소. 지금은. 월이가 처음으로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소. 그 순간 천안은 월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희미하지만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스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인지 갈등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월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요? 당신이 우연히 쓰러진 것이 아니라는 것. 너무 정확한 자리였소. 너무 정확한 시점이었소. 그런데 왜 같이 다녔소? 천안은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당신을 미끼로 최판도를 끌어낼 생각이었소. 월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를 이용한 것이오? 그랬소. 처음에는. 지금은? 천안이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소. 무엇이? 당신이. 월이의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은 조금 보이요. 무엇이 보이요? 천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할 때는 아니요. 월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귀 끝이 붉어진 것을 천안은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천안이 눈을 떴을 때 월이는 없었습니다. 보따리도 사라졌고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종이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까지 위험해지면 안 됩니다. 최판돌이 움직이기 시작했소. 나 혼자 감당하겠소. 고마웠소. 천안은 한동안 그 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월이가 향했을 방향은 뻔했습니다. 한양, 최판돌이 있는 곳. 천안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혼자 감당하겠다고 그 말을 내가 가만히 듣고 있을 것 같소?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결국 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사흘이었습니다. 천하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자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줄였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최판돌이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월이는 지금 어디쯤 있는지, 월이가 혼자 최판돌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주막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데 옆자리 나그네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양에서 이상한 일이 있다던데. 무슨 일이요? 최판서 형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요즘 조정을 흔들고 있다고 하오. 동생이 죽으면서 몰수된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리 높이고 있다고. 그게 말이 돼오? 역적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돌려달라는 것이 명분이고 사실은 그 재산으로 조정 사람들을 사고 있다는 소문이요. 이미 몇몇 대신들이 그자 손에 넘어갔다고 하더이다. 천안이 눈을 떴습니다. 최판돌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천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잘 수 없었습니다. 한양에 들어선 것은 사흘째 저녁이었습니다. 천안이 먼저 찾아간 곳은 저작거리였습니다. 소문은 저작거리에서 먼저 돌았습니다. 귀를 열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판돌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천안이라는 자 알소? 저작거리에서 관상 보던 그 청년. 알지요. 임금 목숨 살린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이 요즘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소. 무슨 짓이요? 금패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다닌다고. 억울한 사람 도와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돈을 받는다고. 설마 그런 사람이 그럴 리가. 소문이 그렇다니까요. 충청도 어느 마을에서도 그랬다고. 천안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소문이었습니다. 최판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안을 잡기 전에 먼저 바닥에 깔아뭉개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을 퍼뜨려 민심을 돌려놓고 그 다음에 증거를 만들어 조정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치밀했습니다. 최판서보다 훨씬 치밀했습니다. 최판서는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판돌은 달랐습니다. 소문으로 시작해서 여론을 만들고 여론이 만들어지면 증거를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미 몇 명의 대신들이 손에 넘어가 있으니 증거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천안이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월이는 어디 있는가? 월이를 찾은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양 북쪽 끝 낡은 집들이 몰려있는 골목이었습니다. 천안이 골목을 돌아서는데 맞은편에서 월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월이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찾았소? 왜 찾아온 것이오? 혼자 감당하겠다고 했소? 혼자 감당하다 죽으면 누가 책임지어? 월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소? 나는 상관있소? 월이가 천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천안이 월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피로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에 두려움이었습니다. 최판돌이 이미 움직이고 있소. 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소. 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나도 들었소. 그자가 다음에 뭘 할 것인지 알겠소? 증거를 만들 것이오. 가짜 증거. 맞소. 그리고 그 증거를 조정에 올려 나를 잡으려 할 것이오. 두 사람이 좁은 골목 안에 나란히 섰습니다. 월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것이오? 먼저 움직여야 하오. 어떻게요? 천안이 월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최판도를 만날 수 있소? 월이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만날 수 있소. 아직 내가 그자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증거를 가져올 수 있겠소? 월이가 천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또 나를 이용하는 것이오? 천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부탁하는 것이오. 이용이 아니라 차이가 뭐요? 이용은 결과만 보는 것이오. 부탁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오. 월이가 천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천안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무언가를 봤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린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소. 그날 오후였습니다. 월이가 최판도를 찾아갔습니다. 천안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최판돌의 집은 한양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나드는 사람들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관복을 입은 자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밤에는 더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천안이 그 집 앞을 지나치면서 안을 봤습니다. 마당에 최판돌이 서 있었습니다. 천안이 그 얼굴을 봤습니다. 최판서와 닮았습니다. 그러나 달랐습니다. 최판서는 얼굴에 욕심이 드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판돌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속을 숨기는데 도가 튼 사람이었습니다. 천안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판돌의 눈이 천안을 향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판돌이 웃었습니다. 반갑다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왔구나 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웃음이었습니다. 천안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최판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천안이 한양에 왔다는 것을, 그리고 월이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이 사람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천안이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월이가 위험했습니다. 지금 당장 꺼내야 했습니다. 천안이 돌아섰습니다. 최판돌의 집 쪽으로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볼 새도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천안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천안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누군가의 얼굴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판돌이었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천안이라 했지. 하늘이 준 눈이라는 뜻이라 했지.
그 눈으로 이것은 못 봤나 보구나. 천안의 눈이 감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어둠이었습니다.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발도 묶여 있었습니다. 어딘가 좁은 곳이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 흙 냄새였습니다. 뒤통수가 욱신거렸습니다. 천안이 눈을 깜빡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낮이었습니다. 얼마나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최판돌이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손에 두툼한 문서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천안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많이 불편하지? 천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안이 그동안 저지른 것들이 여기 다 적혀 있다. 금패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은 것, 억울하다는 백성들한테서 돈을 갈취한 것, 임금을 기망하고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힌 것, 전부 거짓이요. 거짓이든 아니든 이것이 조정에 올라가면 그만이야. 이미 내 사람이 5이요. 5이면 충분해. 천안이 최판도를 바라봤습니다. 원하는 것이 뭐요? 금패. 그것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것이요? 최판돌이 웃었습니다. 금패 하나가 아니야. 금패를 가진 사람을 없애야 내가 움직일 수 있어.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하는 것들이 자꾸 걸려. 최판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죽이겠다는 것이요. 죽이지 않아도 돼. 내가 역적이 되면 그만이지. 최판돌이 일어섰습니다. 금패를 내놔. 그러면 살려줄게. 조용히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아.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말고. 천안이 최판도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사람을 밟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판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마당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최판돌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천안이 말했습니다. 금패는 못 드리오. 최판돌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왜? 그것은 임금이 주신 것이오. 내 것이 아니오. 그러면 역적이 되는 거야. 역적이 되더라도. 최판돌이 천안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섰습니다. 생각해봐. 시간은 하루 줄게. 문이 닫혔습니다. 천안이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작은 창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긁는 소리였습니다. 천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천안이 몸을 뒤틀어 종이를 집었습니다. 펼쳤습니다. 글씨가 있었습니다. 살아있소. 나도 안에 있소. 장부를 찾았소. 증거가 있소. 방법을 생각하고 있소. 기다리시오. 월이었습니다. 천안이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이 여자 역시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판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포졸 여럿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루라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천안이 최판도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내 안에 누군가 들어왔거든. 내 장부를 뒤지고 있었어. 천안이 눈을 감았습니다. 월이었습니다. 그 여자 잡았어. 그리고 덕분에 알았지. 너는 처음부터 나를 끌어내려 했던 거야. 그 여자도 같은 편이었고, 최판돌이 문서를 천안 앞에 던졌습니다. 내일 아침 이것이 조정에 올라가. 영모제야. 포졸들이 천안을 끌어일으켰습니다. 최판돌이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준 눈이라고 했지. 그 눈으로 이 결말은 못 봤나 보지? 천안이 끌려가면서 말했습니다. 봤소. 최판돌이 멈췄습니다. 뭐? 이 결말 이미 봤소. 그런데 피하지 않았소. 왜? 천안이 최판돌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얼굴에 보이는 것이 있소. 당신은 이 결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오. 최판돌의 눈썹이 실룩거렸습니다. 그러나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안이 끌려나갔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천안이 그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헌호인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생각도 났습니다. 그리고 월이 생각이 났습니다. 월이는 잡혔지만 장부는 찾았을 것이었습니다. 찾지 못했다면 그런 쪽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실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모제였습니다. 죄목이 붙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판돌이 조정에 올린 문서가 대신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천안이 금패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것, 임금을 기망했다는 것,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혔다는 것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최판돌 손에 넘어간 대신 다섯이 그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섯이면 충분했습니다. 천안은 포도청 옥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좁은 곳이었습니다. 짚이 깔려 있었고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천안은 그 안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월이는 어디 있는가? 장부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안이 눈을 감았습니다. 헌호인이 떠올랐습니다. 산속 움막과 약초 냄새가 생각났습니다. 스승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포도청 옥문이 열렸습니다. 포졸이 들어와 천안을 끌어일으켰습니다. 나오너라.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대답해줄 포졸이 아니었습니다. 천안이 끌려 나왔습니다. 사흘 만에 본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끌려간 곳은 넓은 마당이었습니다. 최판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관복 입은 대신 셋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는 포졸들이 둘러싼 채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천안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시선이 멈췄습니다. 헌호인이었습니다. 등은 더 굽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손은 밧줄로 묶여 있었고 누더기 같은 옷은 더 헤어져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끌려 내려오다 긁힌 듯 팔뚝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헌호인이었습니다.
천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헌호인도 천안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천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천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흔들리지 않던 천안이었습니다. 7살에 호랑이 굴 앞에 혼자 버려지던 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재판서 앞에서도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늙은 스승의 얼굴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판돌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스승이라지. 산속에 숨어 사는 늙은이를 여기까지 데려오는 게 쉽지 않았어. 천안이 이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소. 알아. 그런데 쓸 데가 있거든. 무슨 뜻이오? 최판돌이 대신들을 한번 돌아봤다가 다시 천안을 바라봤습니다. 이 늙은이가 조정을 떠난 게 뭐 때문인지 아나? 임금을 독살하려다 쫓겨난 거야. 그 죄가 아직 안 씻겼어. 그것은 거짓이오. 모함이었소. 모함이든 아니든 기록은 남아있어. 그 기록을 다시 꺼내면 이 노인은 끝이야. 그리고 그 제자인 너도 마찬가지지. 독사를 가르친 스승과 독사를 배운 제자. 임금 주변에서 활개를 쳤으니 영모가 딱 맞지. 천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최판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금패를 내놓으면 이 노인은 보내주지. 그게 마지막 기회야. 천안이 헌호인을 바라봤습니다. 헌호인도 천안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오래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산속에서 살았던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헌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천안아. 낮은 목소리였지만 마당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됐다. 천안이 멈췄습니다. 스승님, 나 때문에 금패 내놓지 마라. 알겠느냐? 최판돌이 피식 웃었습니다. 감동적이네. 그런데 소용없어. 헌호인이 최판돌을 바라봤습니다. 산속에서 수십 년을 홀로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세상이 무서울 것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젊은 양반. 최판돌이 눈을 좁혔습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소. 그리고 내 제자도 살 만큼 살 것이오. 당신처럼 사는 것이 아니오. 늙은이가 말이 많네. 헌호인이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하고 싶은 말이 생겨서요. 내 얼굴에서 뭐가 보이요? 오래 못 사는 얼굴이요.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최판돌의 얼굴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노인 따로 가도. 포졸들이 헌호인을 끌어갔습니다. 헌호인은 끌려가면서도 천안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천안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됐다.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천안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눈에 맺힌 것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야. 그때까지 생각해. 천안은 다시 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 천안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방법을 따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도 답은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월이는 잡혔습니다. 장부는 월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빼앗겼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월이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10살부터 혼자 살아왔고 기생집에서 독을 배우며 15년을 기다려온 여자였습니다. 잡히면서 장부를 순순히 넘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믿어야 했습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양 도성박 형장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임금의 목숨을 살렸던 천안이 역적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천안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손이 묶여 있었고 옷은 찢겨 있었으며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던진 돌이 어깨에 맞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장 앞에 섰습니다. 집행관이 판결문을 읽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군중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 한 필이 앞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 월이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옷은 엉망이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두툼한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천안이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천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흘렸습니다. 월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형장 한복판이었습니다. 군중이 술렁였고 포졸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월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졸 하나가 팔을 잡았지만 월이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임금께 올릴 것이 있소. 비켜주시오. 포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월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포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포졸이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더니 이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천안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금패였습니다. 최판돌에게 빼앗겼을 것이라 여겼던 천안의 금패였습니다. 월이가 잡히기 전에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집행관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지금 집행 중이오. 월이가 장부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집행을 멈춰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소. 집행관이 장부를 받아 펼쳤습니다. 한 장을 읽고 두 장을 넘기고 세 장째에 이르러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오? 최판돌의 집에서 나왔소. 내가 직접 가져왔소. 최판돌이라면 지금 조정에 있는 그자를 말하는 것이오? 그렇소.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오. 집행관은 장부를 든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멈춰야 할지 강행해야 할지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월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을 죽이면 나중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당신도 함께 끝이요. 억울하게 죽인 것이 되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행관이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집행을 잠시 멈추겠소. 소식이 궁으로 들어가는 데는 한 시즌이 걸렸습니다. 임금이 장부를 직접 받아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 읽고 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고 곁에 선 신하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판도를 당장 잡아들여라. 최판돌이 잡히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부가 나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에게 붙어 있던 대신들이 하나둘 발을 뺐습니다. 배가 기울면 쥐가 먼저 도망치는 법이었습니다. 결국 최판돌은 혼자 남았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끌려 나오며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십 년을 쌓아 올린 것들이 있는 집이 보였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포졸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천안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발은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형장에서 풀려나 이쪽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스쳐 지나쳤습니다. 최판돌이 천안을 봤습니다. 천안도 그를 봤습니다. 최판돌의 얼굴에는 더 이상 평온함이 없었습니다.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너진 얼굴이 더 사람 같았습니다. 평온할 때보다 지금이 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천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판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헌호인이 풀려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천안이 달려갔습니다. 포졸들 사이에서 헌호인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등은 여전히 굽어 있었고 걸음은 느렸지만 얼굴에는 아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천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헌호인이 고개를 들어 천안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천안이 뒤따랐습니다. 스승님, 왜, 괜찮으십니까? 보면 모르느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헌호인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천안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수척한 얼굴, 찢긴 옷, 남은 핏자국. 잠시 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더 힘들어 보이는구나. 천안이 웃었습니다. 헌호인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잠시 후 헌호인이 물었습니다. 그 여자, 예, 고마워하고 있느냐? 천안이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하면 된다. 스승님은 쉽게 말씀하십니다. 헌호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쉽게 하라는 것이다. 천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이를 찾은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한양 북쪽 처음 만났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골목 끝에 월이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붉은 빛이 골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천안이 다가가자 월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안이 곁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고 어디선가 밥 짓는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월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오. 뭐가요? 처음에 속이려 했소. 알고 있었소. 알면서도 화가 없소? 천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화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소. 뭐요? 당신이 살아서 온 것이요. 월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맺힌 것을 감추려는 듯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안이 말했습니다. 고맙소. 뭐려? 살려줘서요. 당신이 먼저 살려준 것이요. 산속에서
그러니 서로 살려준 것이요.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월이가 낮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쩔 것이요? 무엇을요? 최판돌도 잡혔소? 당신 할 일은 끝난 것 아니오. 천안이 되물었습니다. 당신은요? 나는 갈 곳이 없소. 그러니 묻는 것이요. 잠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천안이 먼저 말했습니다. 같이 다닙시다. 월이가 멈칫했습니다. 뭐요? 혼자보다 둘이 낫소. 당신은 독을 알고 나는 관상을 아오. 세상에는 아직 억울한 사람이 많으니까. 월이가 한참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를 믿소? 믿소. 처음에 속이려 했는데도 형장으로 달려온 것을 봤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월이는 한동안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소. 천안이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오. 그날 밤 임금이 천안을 불렀습니다. 천안이 들어서자 임금의 얼굴에 맺혀 있던 노여움이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이 고생했구나. 아닙니다, 전하. 최판돌 일은 과인이 몰랐다. 미안하다. 전하께서 미안해하실 일은 아닙니다. 임금이 잠시 천안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여라. 천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승 헌호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오래전 모함이었습니다. 그 기록을 지워주십시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다. 또 있느냐? 없습니다. 벼슬도 땅도 원하지 않느냐? 예. 임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조정에 있으면 나라가 달라질 텐데 신은 궁 안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바깥에 아직 억울한 이들이 많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임금이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 다니지 마라. 천안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다닐 사람이 생길 듯합니다. 누구냐? 아직 대답을 못 받았습니다. 임금이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풀어졌습니다. 천안이 물러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고 헌호인이 떠올랐고 월이가 스쳤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천안이 한양 북쪽 골목으로 갔습니다. 어젯밤 월이와 헤어진 그 골목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골목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천안이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월이가 없었습니다. 천안이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 입구, 우물가, 주막 앞,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천안이 생각했습니다. 떠난 것인가? 어젯밤에 같이 다니자고 했을 때 대답을 못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거절일 수도 있었습니다. 월이라는 여자는 그럴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어울리는 여자였습니다. 천안이 골목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끝에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 앞 나무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월이었습니다. 국밥 2그릇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월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안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안이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기 있었소.
보면 모르오. 기다린 것이오. 국밥이 식기 전에 오길 바랐소. 천안이 웃었습니다. 국밥을 집어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른 아침 골목에 밥 먹는 소리만 났습니다. 한참 먹다가 월이가 말했습니다. 같이 다니겠소. 천안이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소. 조건이 있소. 말해보시오. 나를 이용하지 마시오. 앞으로는 약속하겠소. 그리고 또 있소? 월이가 국밥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내 과거를 묻지 마시오.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소. 천안이 월이를 바라봤습니다. 그것도 약속하겠소. 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국밥을 먹었습니다. 천안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별것 아닌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것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짐을 챙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천안은 약초 보따리와 침 쌈지였습니다. 월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한양 성문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가면 됐습니다. 성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봤습니다. 헌호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그런데 그 느린 걸음으로 성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천안이 달려갔습니다. 스승님, 어디 가십니까? 보면 모르냐? 나가는 것이지. 어디로요? 산으로 가야지. 내 집이 산이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헌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갈 수 있다. 내가 모시면 느려서 못 가. 천안이 웃었습니다. 헌호인이 월이를 바라봤습니다. 월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헌호인이 월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월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모른다. 그래도 고생한 것은 얼굴에 다 나오더라. 월이가 잠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헌호인이 천안을 바라봤습니다. 잘 다니거라. 예, 스승님. 그리고 예. 헌호인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밥은 챙겨 먹어라. 굶으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천안이 웃었습니다. 그 말씀하시려고 나오신 것입니까? 그래서 나쁘냐? 천안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헌호인이 돌아섰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걸었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산 쪽으로 꾸준히 걸었습니다. 천안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월이도 나란히 서서 바라봤습니다. 헌호인이 멀어졌습니다.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구비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천안이 눈을 돌렸습니다. 앞을 바라봤습니다. 길이 있었습니다. 넓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가겠소? 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을 걸었습니다. 가는 길에 마을이 있으면 들어갔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금패를 꺼냈습니다. 천안이 관상을 받습니다. 월이는 약을 다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니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억울하게 옥에 갇힌 농부를 꺼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가짜 의원한테 속아 병이 깊어진 노인을 살렸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땅을 빼앗길 뻔한 집안을 지켰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월이는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들판 한가운데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들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월이가 말했습니다. 이상하오. 뭐가요? 사람들이 고마워할 때 이상한 느낌이 드오. 어떤 느낌이요? 월이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천안이 월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다 보였습니다. 좋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오래 살 것이 보였습니다. 따뜻하게 살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것이 보였습니다. 아직 그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안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천안이 말했습니다. 월이, 왜요? 당신 얼굴, 이제 다 보이요. 월이가 천안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보이요? 천안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좋은 것들이요. 월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귀가 붉어졌습니다. 천안은 못 본 척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노을이 깊어졌습니다. 들판이 붉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월이가 멈췄습니다. 천안도 멈췄습니다. 월이가 천안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소? 아시오. 내 얼굴, 처음에는 왜 아무것도 안 보였소? 다른 사람들은 다 보인다면서. 천안이 월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소. 모른다고요? 스승님한테 배운 것이 있소. 하늘이 준 눈이라고 했소. 그런데 하늘이 처음부터 다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소. 때가 되면 보여주는 것 같소. 내 때가 지금이었다는 것이오? 천안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살기 시작한 때가 지금인 것 같소? 월이가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눈에 뭔가가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노을 빗속에서 조용히 흘렀습니다. 천안이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월이가 말했습니다. 가겠소? 예. 두 사람이 다시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이번에는 천안이 멈췄습니다. 월이가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천안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월이를 불렀습니다. 월이. 월이가 걸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왜요? 고맙소. 월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가요? 살아서 형장으로 달려와 준 것이요. 월이가 천안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 또 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천안이 따라 걸었습니다. 노을이 다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걷는 들판은 아직 밝았습니다.
마지막 노을빛이 그 위에 오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방향이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방향이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후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는 떠돌이 의원 둘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 명은 관상으로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 했습니다. 또 한 명은 어떤 병이든 약 하나로 고쳐낸다 했습니다. 둘 다 젊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는 고을에 그 둘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금패를 가진 사내와 약 보따리를 든 여자. 그 둘이 오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내를 천안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월이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고을에선 함께 늙어가는 것을 봤다 했습니다. 어느 고을에선 아직도 길을 걷고 있다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둘이 걸어간 자리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월이가 말을 타고 형장으로 달려오는 장면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